일이지만 정치권은 매우 분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게 뭐냐면 9일 오전 10시에 나 2주년 기자회견 열겠다. 와, 우리 대통령 아직도 2주년 안 된 거야? 이거 보면서 참 생각난 게 우리 대통령 아직도 2주년이 안 된 거야? 그러네. 5월 11일부터가 3주년이네. 그러니까. 2년이나 갔다고 생각을 해야죠. 아이고 2년이나 갔다. 1주년 기자회견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죠. 네. 근데 2주년 한다고? 희한하네요. 자, 어쨌든 왜 할까? 왜 할까? 좋아요. 짝수만 하나 봐요. 자, 왜 할까요? 변 대표님 왜 할까요?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KBS랑 짜고 한번 연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는데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면서 KBS가 녹화를 해가지고 해서 사실은 이슈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해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짜서 저는 이제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뭐 욕도 많이 먹고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 기자회견 가지고 이렇게 장난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떤 정권이든지. 그래서 기자회견 하면은 예민한 질문들을 사전에 논의했겠지만은 그 질문이 빠진 적은 없었던 걸로 다 기억하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다 뺄 것 같습니다. 이 KBS 신년 기자회견 예를 들어 보면은 사전에 다 커트해서 뭐 김건희에 대한 예민한 질문이라든가 지금 김건희 씨가 지금 뭐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 싹 다 빼고 그래서 마치 뭐 김정은 뭐 신년 대화처럼 그렇게 연출로 한번 해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근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뭐 막지 않겠다, 뭐든지 물어봐라 이랬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런 기자회견 치고요. 네. 그 사전 스크린을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사실은 그거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적으로. 그러니까 사전 스크린을 하는데 스크린하면서 야 너 김건희 너 물어보지 마 빼 이렇게는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 근데 그때 기자회견도 다 그런 거 없다 그랬었다고요. 근데 다 했었기 때문에 전 이번에도 이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다 이제 마사지하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넘어갈 거다. 만약에 진짜 이걸 이걸 이제 라이브 이제 이 브리핑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진짜 현장에서만 몇십 명 기자랑 토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뭐 최상병부터 모든 뭐 양평 이런 거를 한다? 제가 뭐 저는 그날로 무너질 거라고. 예. 그런 식으로 못 할 겁니다. 그래요? 그 건대희 기자 네. 원래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네. 어땠어요? 일단은 나와 있는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대국민 메시지 발표 먼저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 이 순서라고 해요. 근데 기자회견도 이제 모두 발언 없이 바로 질의응답을 하겠다라고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메시지 발표가 또 영상을 통해서 하겠답니다. 네. 그렇다면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정책 추진 상황 설명, 그리고 3년의 또 앞으로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린다는 건데 이거는 지난번 총선 참패 이후에 그 발언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 소통 방식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고 지금 비판만 남기고 있는데 우리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자회견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기자로서 기자회견장에 많이 가봤지만 사실 각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이럴 때 어떻게 보면 특종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침 또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걸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 반대로 이거 우당탕탕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자들이 그동안 벼룩을 별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일방적으로 맨날 기자들이 잘못한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정당한 걸 물어봐도 기자들이 마치 잘못했다 그러고 정당한 보도를 하더라도 기자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뭘 말을 못하게 그동안에 계속해서 막 옥죄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언론사에는 물론 기자들이 겉으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러면서 화를 되게 많이 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억눌려 있다가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마치 엄청 과감하게 자신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뭐든지 물어봐 내가 다 말해줄게 지금 이렇게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물론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번에 제가 만약에 기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센 거 계속 물어볼 것 같거든요. 대통령에게 뭐 정말 입트막을 당해갖고 내가 나갈지언정? 기자가 아니시잖아요. 내가 빌려 나갈지언정? 기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자라면.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갑자기 이번에 2년 동안 참았다가
이번 기자회견을 기회로 야 조져 이렇게 할 거냐? 저는 2년 동안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다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사전에 많은 사전 작업을 할 거라고 봐요. 이미 미디어 오늘인가요? 기자 출입 못하게 오마이뉴스. 네, 오마이뉴스고 미디어 오늘도 출입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작업들을 할 것이고 아마 다양한 언론사 루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과 관계와 거래 속에서 기자들이 최대한 그런 내용들을 질문하거나 송고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서로 간의 협조의 메커니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번처럼 대변인이 지명하는 게 아닌지 기자들 지명할 때 대변인이 지명했잖아요. 네. 대변인은 더 잘 알잖아요. 저 인간은 뭘 물어볼지, 저 인간은 뭘 물어볼지 다 알기 때문에 조절하거나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변화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실제로. 그잖아요.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기자회견을 뭐하러 하냐고요. 그 실질적으로 그 윤석열이 아닌 그래도 기자회견답게 했던 지난 정권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은 기자의 풀 간사들과 미리 상의를 해서 질문을 뽑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현안의 질문은 빠지질 않아. 네. 그래서 질문을 쫙 뽑아서 이제 그러면은 지정이 됩니다,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저기 무슨 기자 손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다 각본해요.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위험해서 그런 건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짜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궁금한 지금 최근에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김건희 수사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런 질문은 빼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그걸 빼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거의 빠질 거라 봅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사례 있는 것 같아요. 영수회담 사례를 보면 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자, 경청할게. 다 얘기해. 그래놓고 혼자 85% 얘기했잖아요. 근데 몰랐던 게 하나 있었죠. 이재명 당대표가 그걸 줄줄 읽을 줄 몰랐겠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 중에 한 명, 좋게 말하면 이제 용기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똘끼 있는 네. 기자가 세게 특히 이제 김건희 씨 문제 관련해서 왜냐면 가장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수근 해병 특검 문제랑 김건희 씨 특검 문제일 텐데 뭐 일단 특검 하나는 통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질문보다는 오히려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해서 세게 얘기해서 이슈를 만드는 경우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제가 했던 얘기지만 바랄 걸 바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이한 사례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갖지 말고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기자회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판을 깔고 얘기해도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자 개인의 개인기를 바랄 게 아니라 소위 그들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온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변 대표가 만약에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인데 미디어워치는 물론 거기 못 가죠? 기자회견하러. 우리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만약 간다면 뭘 물어보겠어요? 춘추관의 기자가 등록은 1000명이 돼 있습니다. 1000명이 돼 있는데 무작위로 막 그냥 손져서 한다? 어떤 질문 나올지 알고. 예를 들면은 저나 저희랑 각각 활동했던 기자들이 있으면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세번의 EPC L자 패턴 조작 발견했는데 네. EPC 윤석열이 팀장이었거든요. 그럼 L자 패턴 조작 당신하고 한동훈 했냐 이런 거 질문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커트를 해낼 겁니다. 그러면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